최근 AMD의 주가가 오픈AI와의 계약 소식 이후 단 몇 주 만에 50% 넘게 급등했습니다. 불과 4주 전, 대부분의 시장이 GPU 시장은 엔비디아의 독점이라고 말할 때 저희 채널에서 왜 AMD의 추격에 주목해야 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만년 2등이라 불리던 AMD에 제가 왜 투자했었는지, 오픈AI와의 계약이 가진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AMD의 목표 주가 1100불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저는 2등 기업에 웬만하면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비트마인을 소개하며 이더리움 트레저리 회사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할 수도 있지만 1등이 될 가능성이 높은 비트마인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장의 1등은 규모의 경제, 네트워크 효과, 그리고 시장 지배력 덕분에 구조적인 우위를 갖기 때문이죠. 하지만 GPU 시장에 대해서는 제 생각이 조금 달랐습니다. 모두가 엔비디아만 바라보느라 AMD의 잠재력이 많이 저평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시장이 너무 한쪽으로 쏠릴 때 진짜 기회는 그 그림자 속에 숨어 있습니다. 저는 엔비디아 주주이기도 하지만 AMD는 그 잠재력에 비해 매력적인 가격에 거래되어 있다고 판단해 올해 1월에 처음으로 진입했고 6월에 추가 진입을 했으며 오픈AI와 계약 발표 후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제가 만년 2등 AMD에 투자한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 AI 추론 시장의 폭발적 성장입니다. AI 트레이닝 시장은 엔비디아가 완전히 장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AI 추론 시장은 이제 막 시동을 걸기 시작했고 AMD는 이 추론 시장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젠슨 왕이 이렇게 말했죠. 추론 시장은 트레이닝 시장보다 100배 이상 커질 것이다. 추론 시장의 크기가 한정되어 있다면 2등 AMD에 투자를 하지 않았겠지만 추론 시장이라는 전체 파이는 무한하게 성장할 것이며 혁신을 꾀하는 2등에게 주어지는 기회는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AMD의 기술적인 경쟁력입니다. AMD가 엔비디아를 추격하고 있는 그림은 맞지만 모든 기술적인 부분에서 뒤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AMD의 강점은 전 영상에서 강조한 칩넷 아키텍처에 있습니다. 이 아키텍처는 하나의 거대한 칩 대신 여러 개의 작은 칩을 묶는 구조로 수율을 높이고 비용 절감에 유리합니다. 이 구조 덕분에 AMD는 고성능 코어는 첨단 공정에서, 메모리와 I/O는 저렴한 공정에서 만들어 전체 칩의 단가를 낮추는 설계를 구현했습니다. 또한 AMD의 MI355X는 블랙웰 GB200에 비해 1.6배의 더 큰 메모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론 시장에서는 비용 경쟁이 핵심이고 이 구도에서 AMD는 바로 비용과 성능의 균형을 잡은 것이죠. 세 번째, CEO 리사 수의 실행력입니다. 리사 수가 AMD의 CEO로 2014년에 처음 취임했을 때 AMD의 주가는 단 $2대였습니다. CPU 시장은 인텔이 90%로 독점, GPU 시장은 엔비디아가 80%로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1969년에 설립돼 수십 년의 역사를 자랑해온 AMD는 혁신에 실패하고 그 끝을 맞이하고 있었죠. 하지만 리사 수는 CEO 자리를 맡고 라이젠 CPU와 EPYC 서버 칩을 성공시키며 인텔과의 격차를 좁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11%에서 25%로 끌어올릴 수 있었죠. 저는 회사에 투자를 하기 전에 CEO의 모든 인터뷰를 들어볼 만큼 CEO의 역량에 큰 비중을 두는 편입니다. 압도적으로 뛰어나고 시대를 대표하는 리더들을 찾으려 노력하는데 제가 팔란티어와 테슬라에 일찍 확신을 갖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리사 수는 엔지니어 출신의 리더십과 실행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AMD의 주가를 10년 만에 100배 끌어올린 결과가 증명하고 있죠. 그녀는 이번에는 CPU가 아닌 GPU 시장에서 인텔이 아닌 엔비디아에게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현재 오픈AI는 엔비디아와 함께 AI 산업의 실질적인 리더로서 AI 생태계의 기준을 세우는 회사로 거듭났습니다. 챗GPT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서비스이며 최근 몇 주간 오픈AI가 발표한 계약들은 미국 시장 전체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그런 오픈AI가 AMD와 메이저 계약을 체결했다는 건 AMD의 기술력이 시장에서 검증받았다는 강력한 신호이죠. 계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픈AI는 향후 6기가와트 규모의 AMD GPU를 배치할 계획이고 AMD는 오픈AI에게 약 10%에 해당하는 지분을 0.01달러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단, 이 권리에는 조건이 있는데 AMD의 주가가 일정 목표가에 도달할 때마다 단계적으로 부여되는 것입니다. 최종 목표가는 AMD의 주가가 600달러에 도달해야 발동되는데 그 시점에서 AMD의 시가총액은 약 $1 trillion 수준이 됩니다. 즉
오픈AI는 이제 AMD의 고객이자 주주이며 AMD 주가 상승으로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이해관계자가 된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전략적 동맹이죠. AMD는 지분을 내주고 오픈AI를 동반자로 만들었습니다. 오픈AI는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AMD의 주가 상승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얻었죠. 오픈AI가 앞으로 AMD 칩 설계에 있어 많은 피드백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AI 모델 최전선에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와 칩 설계 단계부터 긴밀히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은 AMD에게 엄청난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AMD는 추론 시장에서 그 입지를 빠른 속도로 넓혀가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오라클은 2026년 3분기부터 MI450 GPU를 5만 개 배치하겠다고 발표했으며 메타는 추론 영역에서 AMD GPU의 비중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렌과 디지털오션 같은 네오클라우드 기업들도 AMD GPU를 탑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런 네오클라우드 기업들 입장에서 AMD 칩에 대한 시장 수요가 없다면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겠죠. GPU의 가격이 데이터 센터의 총 비용에서 50에서 60% 이상 차지하는 이 시점에서 시장은 엔비디아의 독점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고 AMD는 빠르게 기술의 격차를 좁히며 회사의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MD의 제일 큰 단점이었던 소프트웨어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작년 말에 세미애널리시스라는 가장 영향력 있는 반도체 연구소에서 AMD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냉혹한 평가를 냈습니다. 리사 수는 바로 세미애널리시스 팀을 직접 만나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상세하게 피드백을 받고 회사에 돌아가 임직원들에게 긴급함을 10배로 끌어올려 전쟁 모드로 돌입할 것을 선언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최근에 발표한 ROCm7은 믿기 힘든 성능 향상을 보여주었으며 후다에 대적하는 오픈소스 추론 스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AMD를 장기 보유 종목으로 가져가고 있으며 오픈AI와의 계약 발표로 주가가 급등했지만 오히려 포지션을 늘렸습니다. 리사수가 발표한 로드맵을 실행에 옮기고 지금의 혁신 속도를 유지한다면 앞으로도 어마어마한 성장 여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단순한 냅킨 수학 기준으로 AMD에 대한 제 목표 주가는 2030년까지 1100불입니다. 우선 2030년 AI 인프라에 대한 총 시장 크기를 젠슨 황은 4 트릴리언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중 CPU와 GPU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수적으로 30%로 잡겠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GPU만 따져도 총 인프라 비용의 50% 이상이며 이 비중이 유지될 것이라고 보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리고 AMD 마켓 쉐어를 15%로 예측하겠습니다. 현재 AMD의 CPU 마켓 쉐어는 20-30%이고 GPU는 4%이지만 둘 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참고로 최근 들어 AI 트레이닝에서 CPU의 중요성은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net margin, 순이익률을 40%로 잡고 PE 멀티플 25를 부여하겠습니다. 그러면 1.8 트릴리언 달러이라는 시가총액이 나오며 이는 현재 시총의 4.6배로 주가는 1100불이 됩니다. 현재 전 세계는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에서 보지 못했던 천문학적인 자금을 AI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GPU, 전략 인프라, 메모리, 냉각 시스템, 이 모든 게 새로운 산업혁명의 토대가 되고 있죠. 저는 자본의 흐름을 따라가면 미래가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AI라는 이 거대한 파도를 타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회가 있으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